로봇이 충분히 주도주가 될 수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차 중심으로 피지컬 AI 시장이 열릴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려볼 그림 중에 하나는 현대차에 납품하는 그 자동차 부품사들이 있어요. 있고요. 그것도 로봇에 들어가는 모터 부품 있는 것 같고, 페르메 아메리카가 원전 4개를 지을 거예요. 그 파트너가 우리나라 기업들 몇 개 좀 나오지 않겠냐. 내년 상반기에 혹시라도 현대건설이 이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 이거 이제 열리는 거죠. 뭐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말고도 이 회사들도 바라보시면 어떨까.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관심 많아 하시는 로봇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기업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소식이 투자 심리를 또 자극하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이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이 증시에서 대안 성장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로봇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로봇주는 저는 일단 올해도 물론 좋긴 했어요. 올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로봇의 단점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총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이게 딱 모아놨을 때 시총 단위가 엄청 커야 되거든요. 그래야 ETF도 하나 큰 게 생기고 돈이 더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시총이 워낙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시총 단위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근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제가 좀 로봇주를 저는 상당한 주도 업종으로 시총도 의미 있게 커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드디어 현대차 그룹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현대차가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는데 작년 말인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아마 가을이었던가, 그때 현대모비스가 갑자기 로봇 부품 사업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네. 로봇 액추에이터죠. 이 팔 관절 같은데 이게 휴머노이드 원가의 60%가 액추에이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직접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럼 이제 의지가 보이는 거죠. 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본격적으로 일단 이 사업에 뛰어드는구나. 그러니까 이 로봇 사업을 이제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구나. 요게 이제 확실히 밝혀졌고, 또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지만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액추에이터 만드는 기업인데 거기서 수백 대의 액추에이터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구매했다는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진짜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네네. 그 내년부터 현대차가 미국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연간 3만 대 만들 수 있는 그 로봇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로봇 하면은 약간 기대감이 좀 많았지만 이제는 진짜 삼성도 이미 시작을 했고 현대차도 지금 본격적으로 공장에 투입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양산도 하고 투자까지 같이 들어가는 그 시기로 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GPU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젠슨항과 그 정의서 회장이 치킨 먹었잖아요. 그죠? 예. 깜부해동. 네. 그 거기서 5만 장 받기로 했잖아요. 아. 5만 장이 어디 들어갈 거냐면 자율주행하고 저는 로봇. 이거 학습하려면 GPU 반드시 필요합니다. 엔비디아 GPU 성능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 TPU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범용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렇죠. 검증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엔비디아 건 어디든 꽂아도 돼요. 범용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쓸 때는 이제 대부분 엔비디아 거 쓰는 건데 일단 5만 장을 받아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전 세계에서 자동차 회사 많잖아요. 많은데 테슬라가 당연히 제일 많겠죠. 엔비디아 GPU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 테슬라예요. 네. 이걸 이길 수는 없어요. 그냥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근데 워낙 또 그동안 이 훈련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등이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죠. 스마트카 벌써 하잖아요. 뭐 샤오미도 있고. 근데 여기는 중국 회사들이 현대차보다 좀 밀려요. 왜냐면 이게 이들이 스마트카 이제 되게 잘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중국 가면 뭐 자율주행도 잘 돼 있고 한데 문제가 엔비디아 GPU를 못 받아요. 아. 이게 지금 미국 트럼프가 막아놔가지고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엔비디아 GPU는 저사양 말고 최신의 네. 블랙엘 200 요거 받기로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죽었다 깨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국 기업과 현대차는 이제 경쟁력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GPU 싸움이거든요. 이걸로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앞서 나가고, 젠슨항이 와서 또 현대차랑 파트너십 맺고 싶어 했잖아요. 이미 일부는 맺고 있고, 왜냐하면 젠슨항이 그리는 건 결국 자율주행과 로봇이에요. 거길 장악하고 싶은데 자기는 소프트웨어랑 칩으로, 파트너가 누구냐 이거죠. 중국하고 할 수는 없고.
테슬라는 알아서 하고 있고 네. 준비된 회사 아무리 찾아도 완성차 중에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없어요. 뭐 토요타도 없어요. 토요타도 아니고 유럽은 자기네 지금 밥줄 챙기기도 힘들어요. 이러면 공장 허덕여요, 못 닫고 허덕여. 하니까. 네. 현대차밖에 없어요. 이 어. 두 개라,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 하는 회사가 현대차 외에는 딱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트너 맺기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 뉴스 보니까 13,000장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들어와서 그 GPU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차 중심으로 피지컬 AI 시장이 열릴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로봇이 충분히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좀 중소형주들이 되게 많이 갔지만 내년에 우리가 그려볼 그림 중에 하나는 현대차에 납품하는 그 자동차 부품사들이 있어요. 좀 큰 회사들. 네. 뭐 예를 들면 부품 사업한,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된 회사가 큰 회사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대모비스 있고요. HL 만도. 만도도 실제 지금 액추에이터. 그 만도가 12월 제가 날짜 기억은 12월 11일 날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어요. 거기서 로봇 사업 공개하겠대요. 그 얘기를 해놨어요 이미. 아마 액추에이터 사업을 공개할 것 같아요. 그게 있고 S&T 모티브도 원래 모터 만드는 회사인데 그것도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모터 부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 오토에버가 이 소프트웨어, 예, 현대차 그룹의 사실은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소프트웨어를 이제 관리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이제 훈련하고 학습하는 요런데 아마 현대 오토에버가 좀 관여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는 로봇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죠 로보티즈나 사면이나 이런 하이젠 R&M 이런 기업들이 되게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확산돼 가지고 약간 코스피에 무겁긴 해도 대형 회사들로 좀 대형 자동차 부품 회사로 저는 약간 이게 매기가 이전되면서 더 근데 이들이 가져야 좋은 게요. 로봇 산업 전체의 시총이 커져 버려요. 확 커지죠. 그럼 돈이 또 들어와요. 그럼 코스닥한테도 또 좋죠. 이 기업들한테도. 그러니까 이 대형주들이 한 번씩 로봇주로 각광받으면서 움직여주면 로봇이 어쨌든 굉장히 저는 중요한 우리나라 한 축이 되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좀 예상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2026년은 로봇주를 잘 주목할 필요도 네.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원전주가 최근에 급등한 이후에 다소 좀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뭐 이번 박스권 내지는 조정이 뭐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모아가기 좋은 타이밍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전주는 어떻게 보세요? 원전주는 이게 올해 사실 조방원이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근데 조선방사는 일단 실적도 너무 좋았고 이미 다 검증된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원전은 아직 검증까지는 안 됐어요. 뭐가 검증 안 됐냐면 기대는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수주 나오는 거 맞아? 요걸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 검증받을 시기예요. 그래서 주가는 한번 올라왔는데 조선주도 그랬거든요.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실제 수주 받고 한번 레벨업. 방산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폴란드 수주 받고 걱정됐던 게 수준 받았는데 폴란드에서 막상 주문 안 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들을 했어요. 근데 실제 뭐 K2 전차 막 주문 들어오고 그러면서 실적 꽂히고 막 주가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방산도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전 내년이 방산주가 오히려 내년 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미국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원전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전은 허가 받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짓는 것도 한 10년 걸리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건 2030년까지 원전 10개를 빨리 착공, 건설이 아니고 이제 착공은 시작하는 거죠. 그거 빨리 하자. 그리고 2050년까지 300개 만들어야 돼요. 엄청난 이제 규모인데 이거를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착공이 이제 시작이 되면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파트너가 우리나라 기업들 몇 개 좀 나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페르미 아메리카나 회사가 올해 상장을 했는데 트럼프랑 되게 이 CEO가 되게 친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페르미 아메리카가 원전 4개를 지을 거예요. 앞으로 짓는데 원전 이름이 도널드 트럼프예요. 너무 웃기죠. 너무 대놓고 지금. 대놓고 맞아요. 실제로 그 원전 이름이 도널드 트럼프 실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개념 설계 아직은 착공 계약을 맺은 건 아닌데
이게 타당한지 먼저 개념 설계부터 하거든요. 타당하다고 결정 나면 이제 실제 계약 들어가는데 그 개념 설계를 현대건설이 일단 하기로 계약을 맺어놨어요. 현대건설이 이걸 잘 수행을 해서 이거 타당하다. 이 개념 설계 잘 해주면 실제 본계약 들어가거든요. 그 본계약은 내년에 들어갈 것 같아요. 내년 봄 정도에. 그리고 본격 착공은 내년 3분기로 예상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혹시라도 현대건설이 이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 이거 이제 열리는 거죠. 드디어 미국 시장이 열리는구나. 그러면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거기 주기기가 보통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기대하는 거는 내년에 페르미 아메리카. 여기가 실제 열리는지. 근데 아직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 상반기에 현대건설이 계약을 맺으면 원전주는 내년에 충분히 한 번 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무조건 주목해야 될 거는 원전주는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에요. 무조건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죠. 네. 미국이 반드시 열려야 되고 파트너가 우리가 돼야 돼요. 다른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주가 급나가겠죠. 근데 가능성은 한국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원전 협력도 예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있죠. 이제 많이 좀 우리 정부도 좀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번에 그 체코 원전 수주하고 나서 웨스팅하우스가 막 소송 걸어가지고 맞아요. 네. 굴욕적인 뭐 조약이나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논란이 됐는데 근데 결국엔 그거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결국 이제 미국과 합의가 안 되면 진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 체코 쪽을 좀 일부 양보하고 아마 미국 시장을 좀 약간 공략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 근데 그게 어쨌든 맞으려면 수주를 따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을 굉장히 중요한 해다. 원전에 있어서는 위로도 크게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수주가 안 나와버리면 실망 매물로 그냥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내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은 기대와 위험이 좀 공존하지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계약 맺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굉장히 큰 회사들 중심으로 봤잖아요. 뭐 한국전력, 두산 에너빌리티. 근데 그 회사 말고도 이제 보조 기기 만드는 좀 중소형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도 이렇게 수주 따내면 결국 발주 들어가거든요. 같이.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제 그 원전 약간 그 흔히 말하면 조선 기자재 같은 거죠. 중소형 조선 기자재도 많이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전 좀 중소형 보조기기 회사들도 내년에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2차 전지 얘기 잠깐 나눴었는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저점을 지나서 확실히 지금 추세적으로 반등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뭐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LG화학 등 주요 2차 전지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업황이 좀 회복돼가지고 이제 다시 추세적으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추세적 반등은 아직은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의 핵심은 그래도 뭐니 해도 무조건 전기차 판매입니다. 전기차가 미국에서 잘 안 팔리고요. 그 자리를 하이브리드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트럼프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서 그래서 계속 그 2차 전지는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리튬 가격이 저점은 지났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빠지기만 했잖아요. 빠졌다 좀 오르고 빠지고 또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은 그래도 적어도 이제 바닥은 다지면서 저점은 안 깨고 그래도 계단식으로 조금씩은 우상향하는 그림들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예전에 23년만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건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건 전기차가 터져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게 되려면요 내년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돼요. 내년 중간선거 민주당이 이겨버리잖아요. 이번에 지방선거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네. 그것처럼 공화당이 만약에 내년에 중간선거 지는 결과 나오면 당연히 2차 전지 기대감 높아지겠죠. 뭐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되게 친환경을 좋아하잖아요. 전기차에 적극적이고. 그러면 그때 되면은 주도주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은 모르니까. 그래서 내년에 중간선거 이기 전까지는 일단 바닥은 잡혔고 여기서 주가가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바닥 자지는 준비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겠냐. 다만 이 2차 전지 쪽에서도 ESS 쪽 있잖아요. 에너지 전장치. 네. 이런 쪽은 확실히 AI 데이터 센터랑 연결돼 있으니까 거기에 특화된 기업들은 훨씬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기업들은 어쨌든 핵심은 전기차 쪽이니까 그래서 추세적 상승보다는 이렇게 바닥을 잘 다지면서 뭐 옛날처럼 큰 충격 없이 그래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은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